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책을 짤 거냐면은 이 정책을 짜는 거는 규칙을 짜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좀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공유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일단 저는 이렇게 어떤 엔터티가 하나 추가될 때, 그죠? 우리가 하나 개념이 하나 추가될 때, 뭐 노트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회원이라는 그 개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럼 엔터티부터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 엔터티를 다루기 위해서 레퍼지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로직을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로 이 로직으로 이제 처리된 데이터들을 뿌려주는 컨트롤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기본입니다. 이제 저희 스프링 부트 뭐 구조에서는 MVC 구조라고 하죠 보통.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뼈대에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레파지토리랑 서비스를 다시요. 이 레파지토리를 컨트롤러랑 서비스가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위존하는 게 이렇게 둘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서비스에서 레퍼지토리를 사용을 하고요. 컨트롤러에서는 서비스만 사용하는 이런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컨트롤러는 이제 서비스를 참고하는 거죠. 물론 바로 레퍼지토리를 갖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정책을 짜기로 했으니까,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큰 뼈대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라는 개념이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노트북이 또 들어오죠. 저희 기능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레퍼지토리가 생길 거고 서비스가 생길 거고 컨트롤러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퍼지토리를 변경했을 때 영향을 받는 건 이제 서비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둘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가 사용하는 게 낫죠. 둘이 사용하면은 얘는 둘이 영향을 받을 텐데, 이렇게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만 영향을 받을 거니까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뭐 회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은 역시 여기도 레포 서비스 컨트롤러. 자 글씨가 좀 못생겼어도 양해 부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면은 일단 요 세 명이라기보다는 이 세 개의 클래스에서는 이제 위존성이 최소화가 됐죠. 이런 느낌. 자 근데 저희가 이제 기능을 만들어봐서 알겠지만 요 메인 컨트롤러나 노트북 컨트롤러 보시면, 그죠? 뭐 노트를 써야 될 때도 있고 노트북을 써야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한 번에 노트도 나오고 노트북도 나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위존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 노트북 컨트롤러에서 노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회원 컨트롤러에서도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이 서비스 노트북 서비스에서 이 노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역시 이제 이 서비스를 고치면은 얘 넷이 영향을 받겠죠.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요 로직이 어디 있다 그랬죠? 주요 로직은 보통 서비스에 있다 그랬죠.
주요 로직. 주요 로직이 어떤 흘러가는 와중에 뭐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레퍼지토리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주면 되고, 그리고 얘가 다 처리해서 아주 정제된 데이터 결과를 얘한테 넘겨주면 얘는 뿌려주기만 하면 되죠, HTTP로.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일은 서비스가 하고요. 얘네들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컨트롤러랑 레퍼지토리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회사에서 컨트롤러는 그냥 인포데스크 직원이고 레포는 창고 관리 직원이고요. 서비스가 누구다? 서비스가 뭐 관리자, 뭐 CEO 뭐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서비스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회사가 있는데 CEO와, 그러니까 대표와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대표가 다른 회사 창고직이랑 가서 중요한 얘기를 논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포데스크 가서 뭐 미팅을 하면 안 되겠죠. 대표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각, 각 도메인, 이 노트랑 노트북 회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크게 말해서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고, 영어로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도메인의 대표는 누구다? 서비스다. 그리고 도메인끼리 뭔가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말단 직원 말고 임원급인 서비스들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해도 상식적이죠. 자, 그래서 주요 정책이 그렇습니다. 두 도메인 간의 통신은 주로 서비스를 가지고 통신을 한다라는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북 컨트롤러에서 노트 서비스를 감히 부르는 것을 지양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비스끼리 통신을 하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통신은 돼요. 그래서 위존성을 최소화한다 그랬잖아요. 없앨 수는 없어도. 그러면은 조금 단순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서비스끼리만 통신을 하게 하고, 컨트롤러는 자기 도메인 안에서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겠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야 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금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이나 순환 참조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들끼리 통신을 하다 보면은 이 두 서비스가 한 트랜잭션으로 묶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서비스와 서비스가 서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두 서비스를 한 번에 트랜잭션으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요 자세한 이제 내용은 JPA 그 트랜잭션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자, 일단 지금은 서비스들끼리 위존이 있으면은 트랜잭션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게 되면은 이제 순환 참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순환 참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노트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뭐 노트북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노트 서비스가 노트북을 참조, 그리고 노트북 서비스가 노트 서비스를 참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존하는 관계입니다. 자, 이러면은 순환 참조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노트북 서비스가 있어야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죠. 노트 서비스가 노트북 서비스한테 야,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엔 노트북 서비스 입장에서 노트북 서비스는 일을 하려면 노트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노트 서비스한테 야 나를 좀 도와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노트 서비스가 야 나 좀 도와줘 했더니 노트북 서비스가 야 네가 나 좀 도와줘. 그럼 노트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야 네가 나를 먼저 도와줘야 돼. 그럼 노트북 서비스가 또 다시 아 네가 먼저 날 도와줘야 된다니까 하면서 계속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순환참조입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간에 서로 이제 뭐 협력을 하기 위해서 위중 관계를 맺는데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사용하는 순환 참조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큰 틀 안에서 큰 틀은 이제 서비스끼리 통신을 하되 자 요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요렇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노트 서비스 그리고 자, 노트북 서비스 자 이 둘은 제가 봤을 때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상에서는. 근데 요거 두 개를 서로 의존시키면은 순환 참조가 일어납니다. 요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럴 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얘네 둘이 이렇게 참조를 해가지고 서로 의존성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러가 노트북을 부르는 순간 이제 순환 참조에 빠져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얘를 좀 옆으로 떨어뜨리고 자, 요 중간에다가 자, 이렇게 서비스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위존시키는 게 아니라 서비스 그룹에다가 노트 서비스랑 노트북 서비스를 묶어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진 않고요. 이 서비스 그룹이라는 녀석이 둘을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를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노트북 서비스가 노트 서비스가 노트북 서비스에 어떤 기능이 필요하면은 먼저 서비스 그룹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그룹이 중계를 해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얘네 둘이 순환 참조가 일어날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 서비스 그룹한테 트랜잭션을 주면은 이 두 개가 같이 묶여서 트랜잭션이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케이스 트랜잭션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나 아니면 순환 참조 때문에 서비스들끼리 위존성을 우리가 맺을 수 없을 때는 요런 서비스 그룹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 정책이고요. 이 정책을 이제 코드에 적용해야 되겠죠. 자, 지금 뭐 전혀 우리가 라이브 코딩 없이 뭔가 되게 그림만 그리면서 말이 많았는데 자,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저는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막 코드를 막 고칠 건데 뭔가 기능이 새로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코드의 그 수정량이 좀 꽤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특히 리팩토링을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하기도 싫어지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이 코드를 바꿔야 되는 그 당위성을 먼저 언급을 한 거고요. 자, 요 배경을 약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코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